세종기지 주변의 화석지대. 돌들을 들추자 나뭇잎 자국이 선명한 화석이 나옵니다. 대부분 참나무나 밤나무 잎이지만 깊숙이 뒤져보면 열대의 습한 지역에서 사는 고사리나무 화석도 간간히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화석 속에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볼 때 과거에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요 지역이 상당히 좀 더 그 적도에 가까운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다라는 그런 증거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화석들이 발견된다는 것은 그만큼 화석 연료인 석유나 석탄이 묻혀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실제 자원조사 결과 세종기지가 위치한 서남극과 남남극 일대에는 엄청난 양의 석유가 매장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석유 외에 남극에 매장된 자원은 철광석과 구리, 아연, 고체 메탄 등 900여 조. 바로 이런 엄청난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세계 각국이 경쟁적으로 남극에 뛰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네, 남극에는 자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이 개발되려면은 아직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그 기간 동안에 어느 나라가 먼저 많은 자원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느냐가 곧 다음 세대에 우리가 남극에서 자원을 선점할 수 있는 권리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래의 대체 자원으로 불리는 고체 메탄은 전 세계 석유 매장량의 12배가 넘는 양이 남극 근처에 묻혀 있습니다. 하지만 시추할 때 고체 메탄이 기체로 바뀌면서 엄청난 폭발을 일으킬 수 있어 섣불리 개발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일본은 특수 시추선을 개발해 고체 상태의 메탄을 안전하게 기체로 바꾸는 실험 시추 작업에 들어가 미래 자원 개발에 신호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건물마다 예쁘게 색칠을 해 동화 속 집을 연상시키는 칠레 기지. 칠레 군인 자녀들의 초등학교 졸업식입니다. 칠레는 민간인 이주 정책을 펴 군인 가족들까지 기지에 살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칠레 군인 가족 30여 명이 남극에서 살고 있습니다. 남극에 있는 40여 개 기지 가운데 민간인이 거주하는 기지는 칠레 기지뿐입니다. ¿Te gusta estar acá en la Antártica? Sí, es bien bonita. Un poquito de pena porque echar de menos la Antártica, pero contenta porque voy a ver a mis familiares. 어릴 적부터 남극을 자기 땅이라고 생각하도록 어린이들을 교육하고 있는 셈입니다. 칠레 프레이 기지에 있는 자그마한 학교. 교실 벽면에 남아메리카와 남극 지도가 걸려 있습니다. 칠레는 서남극의 일부를 자국 영토로 표시하고 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칠레 기지엔 우체국과 은행, 병원, 심지어 사진 현상소까지 있습니다. 모두가 남극의 칠레인이 살고 이만한 시설을 가지고 있음을 대내외에 알리기 위한 것입니다. Yo creo que la gente está muy orgullosa, los chilenos están muy orgullosos, especialmente de esta base, porque ven en ella que existe una población, una familia de chilenos y chilenos que han nacido en este territorio y el cual admiran, quieren, respetan y saben que la gente que está acá está trabajando por la paz y por el futuro de generaciones. 하지만 칠레가 영유권을 주장하는 서경 52도에서 60도 사이의 서남극에 대해 아르헨티나는 최초로 기지를 건설했다는 이유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영국 역시 최초로 발견했다는 이유로 영국 땅이라고 주장합니다. 20세기 초 남극을 차지하기 위해 몇몇 나라들이 쟁탈전을 벌이자 세계 각국은 남극을 평화와 과학적인 목적으로만 사용하자는 남극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물밑에서는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칠레 기지 옆에 자리 잡은 중국 기지. 지자기 연구 등 지구 물리 분야 연구에 힘쏟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3년 앞선 1985년에 기지를 건설했습니다. 58, and since the signing of the Antarctic Treaty, all this claim have been stopped, and all the country have been agreed to regard Antarctic and only as a scientific research field and for peaceful use of it. That means the claim of territory from other countries have been not recognized by other countries. 하지만 중국 역시 기지 주변 산봉우리에 중국 북방산성의 이름을 붙이는 등 언젠가는 다시 촉발될 영토 분쟁에 대비하는 인상입니다. 남극에서 필수적인 설상차 대신 수륙 양용 장갑차를 쓰는 러시아. 대당 수천만 원이 넘는 설상차를 구입하기 어려워 냉전 시대 쓰던 장갑차를 가져다 씁니다. 경제난 때문입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남극에 4개의 기지를 건설해 남극에 진출한 18개 국가 중 2번째로 기지수가 많을 정도로 남극에 쏟는 관심이 큽니다. 무한한 자원에 보고 남극을 두고 지금 세계 열강들은 치열한 각축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아침 8시 세종기지에서도 서울 사람들처럼 회의를 엽니다. 13차 월동대가 기지를 인수한 뒤 연 첫 번째 회의. 상천동안 홍기 한번 생각해봐. 그 오래 걸리자. 시간이 억수 오래 걸려요.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근데 지금 양을 새로 정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오늘이 들어올 때 경험에 의하면은 서로 한 발짝 양보하고 이해하고 하는 인하 단결을 가장 중시해야 될 것 같아요. 위에 가벼운 걸 얹어서 이젠 손님이 아니라 기지의 주인이 돼버려서일까 하얘기 늦게 끝나서 모두들 잔뜩 긴장한 모습입니다. 올 한 해 세종기지가 연구할 과제는 각종 지질 탐구와 환경 실험, 자원 연구, 우주 대기와 빙하 연구 등으로 각 분야에 대한 심층 연구가 본격화됩니다. 이를 위해 기지 확장과 원활한 보급품 수송 체계가 필수적입니다. 문명 세계와 떨어진 이곳에선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조건을 스스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자가 발전으로 전기를 생산해 불을 밝히고 추위를 피합니다. 먹는 물도 직접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 킹 세종 스테이션에는 샘이 없어요. 샘이 없고 동계 시즌에는 전체 기지 주변이 얼기 때문에 물을 생산할 수가 없고 그래가지고 바닷물을 끌어들여서 담수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돼 있어요. 유일한 교통수단인 고무보트도 생존을 위한 필수 장비입니다. 하루에도 수도 없이 변하는 날씨는 전문 기상대원을 필요로 합니다. 1년은 365일 중에 약 3분의 2 이상이 흐리고 눈이 오는 날씨가 굳은 날씨가 되는 그런 결과입니다. 변화도 아주 심하겠네요. 그렇죠. 모두가 최소한의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들입니다. 이런 생존 조건을 갖출 때 과학 연구도 진행될 수 있습니다. 우리 세종기지는 뒤늦게 남극에 뛰어들었지만 우수한 인적 자원을 바탕으로 어느 나라 기지 못지않은 과학기지로 발전해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여 우리는 대한민국의 명예를 걸고 과학 연구를 수행할 것이며 앞으로 자라나는 후세를 위해서 더욱 훌륭한 연구 수행과 더불어 1년 동안 정든 기지를 뒤로 한 채 12차 월동대원들이 기지를 떠나는데 기지 앞바다를 3번 돌고 떠나는 전통은 이번에도 이어집니다. 1년 뒤 저들처럼 자부심을 한껏 안고 떠날 수 있습니다. 이제
이제 세종기지에 남은 건 13차 월동대원 15명뿐. 열강이 탐내는 대륙에서 우리 몫을 챙기기 위해 미지의 새천년을 걸어가야 합니다. 태초의 자연과 천연자원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미지의 땅 남극. 100세기 제7대륙 남극을 선점하기 위한 총성 없는 전쟁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열강들은 남극을 둘러싸고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습니다.